예, 곧 이어 제2주제로 문화유산 해석과 해설 관점에서의 김제 벽골제를 문화재청 임경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소개받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유산 해석과 해설 관점에서의 김제 벽골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 벽골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유적이죠. 우리나라 교과서에서도 모든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농업유산, 저수지, 그다음에 전라북도 김제에 있어서는 지역의 가장 상징성 있는 문화재이고 지역 관광 콘텐츠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국가지적 문화재 사적, 그다음에 국제관계배수위원회 관계시설 유적이기도 하고 어떤 유산이든지 누가 보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색깔을 무지개로 표현해 봤는데요. 지금 제시하는 거는 7개 중에서 아니면 7개가 아니라 그 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가치를 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겠죠. 지난 2019년에 세계유산 해석과 해설 국제센터라는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 센터를 대한민국이 유치하는 것이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해석과 해설이라는 국제센터가 무엇인가 라는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은 말이 해석과 해설이라고 해서 좀 낯설지만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 정책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 용어 자체만 좀 낯설 뿐이고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이 이제 들어온 게 된 거죠. 그러면 해석과 해설이 무엇인가? 낯설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만 실은 무엇을 보존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왜 보존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화재 보존과 활용,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게 안내판이고 설명문이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쓰이는 해설문이고 연구 결과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문화재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해석과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 해석과 해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지만 2008년에 아이코머스에서 헌장을 하나 만듭니다. 문화유산에 대한 해석과 해설에 대한 헌장, 차트를 만들죠. 아이코머스 즉 이코머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 세계유산만 하는 곳으로 좀 알려져서 안타까운데 전 세계에서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곳들 중에 하나죠. 거기에서 이제 이 차트를 만들어서 문화유산 해석과 해설을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현장에 의하면 첫 번째로는 헌장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목적을 적습니다. 해석이란 무엇인가? 문화유산 보존 노력의 필수 요소이고 중요한 건 문화유산은 함께 향유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헌장을 제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석의 개념 2장에서는 각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모든 문화유산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는 활동, 그 다음에 해설, 프레젠테이션은 그것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용어가 때로는 그 해석이 해설과 전달을 모두 다 포괄하기도 하고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기본 원칙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 헌장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제가 이번에 김제 벽골제를 비롯해서 그 이전에도 이제 발표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해석과 해설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 노력을 했는가? 우리는 이제 흔히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존이라고 한다면 문화재 하나가 있고 그것에 벽을 치는 그리고 규제하고 그것만 지켜야 된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활용이라고 한다면 문화재를 배경으로 해서 아니면 어떤 건물,
유적지를 배경으로 해서 그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조금 더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지켜보고 있죠. 근데 문화재에서는 이 두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이라는 말, 활용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약간 대치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까 이코모스 현장의 그 해석 현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공동체와 문명에 살아남은 광범위한 범위 물리적 흔적과 무형적 가치 중에서 무엇을 보존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보존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 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존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대중과 공유하는 방법, 이건 해설이고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포함하는 요소이고 개념이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석과 해설이라는 용어를 한번 좀 더 많이 써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이 대치되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관념을 통해서 보존과 활용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다라는 어떤 개념적 요소를 도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정책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낯선 것 뿐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해석과 해설 개념을 도용을 해서 김제 벽골제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3가지 면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청의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들어있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장에 있는 안내판, 세 번째로는 흔히 해석과 해설 인프라의 정점이라고 하는 박물관인데요. 우리 김제 벽골제에는 박물관이 현장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면을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문화재에 대한 해설은 가장 공식적으로 나가는 게 여길 텐데 형식은 다 똑같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포인터 있나요? 형식은 같습니다. 유산의 종류 분류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면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아까 앞에서 최성락 선생님께서 고고학적인 것과 역사적 그다음에 술과학적 모든 면에 있어서 김제 벽골제를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축적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첫 번째 방법은 김제 벽골제는 삼국시대라고 놔버립니다. 드려지는 건 뭐냐면 초축의 시대로서 굉장히 오래됐다, 최고의 유적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지금 김제 벽골제가 삼국시대 하나만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가 이미 문화재청 직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친다? 조금 더 개선 방향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축의 시기는 언제이고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무엇이 있었는지를 아무리 짧게 분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단정적으로 놓으면은 유산에 대한 해석 그리고 유산에 다가가는 그것을 향유하는 분들에게 한정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적혀 있는 김제 벽골에 대한 설명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고대 저수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아까 최성란 선생님께서 벽골제 역사문화적 성격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저수지가 대세이긴 하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죠. 그런데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유적에 대해서 간단 명료한 표현은 좋지만 이 문장 어디에도 저수지 이해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해석과 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성을 포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실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어렵게 느끼는 거는 지정문화재 제도가 있는 한 모든 가치를 다 포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라는 걸로 하나로만 정리를 했을 때 다양한 해석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밑에는 초축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 고려와 조선 시대의 상황도 변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에 우리 용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필요한 물을 되는 통로로 고쳐 이용하면서 그 원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초축이라든가 고려와 조선의 시대에서 지금 어느 한 시대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고 단정 짓는 거 물론 맞습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라는 것이 시대별로 갖는 게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시기의 행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런 글을 직접 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는 알지만 저 이제 해석과 해설에 있어서 좀 다양성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75년에 발굴 성과만을 얘기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중심고가 없어지게 되어 있죠. 제가 이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대가 중첩돼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한 시대에 한정 짓는 것에 대한 위험성, 그다음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김제 벽골제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용수로 그것에 대해서 현재가 없이 계속 초축의 시기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대중들은 지금에 와서 보는 모습에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현재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나와 있는 것과 또 한 가지 연결지어서 말씀드리자면 김제 벽골제 오면은 잘 아시는 연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쌍용의 존재에 대해서 다들 물어보십니다. 저 용이 뭐야? 라고. 물론 박물관을 보고 그 다음에 김제 벽골제에 관련된 많은 문헌을 접한 분들은 이 쌍용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와서는 저수지, 제방을 보러 왔는데 용이 가장 크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쌍용은 벽골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무형의 유산입니다. 그것을 유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록 유형적인 유형 유산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하더라도 무형의 가치가 탈락되어 있을 때는 그 가치의 풍부함이 줄어드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형과 유형을 분류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만 쓰는데 그것도 좀 종합적으로 같이 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을 좀 몇 개 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골제 관광단지에 오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회화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내판에서는 관광 안내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벽골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벽골제에 왔는데 벽골제는 모르고 다른 것만 먼저 봐야 되는 과연 이 안내판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건 이제 관광 안내도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만을 놓고 벽골제라고 하는 어떤 문화재적인 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현장에 설치된 안내판은 이거는 예전에 만든 구 안내판입니다. 구 안내판의 최고의 장점은 제방이 있고 저수지가 있구나.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저수지로서의 김제 벽골제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해설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고 나서 현장을 보게 되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수지가 어디지? 근데 이건 역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구된 것을 알리는 방법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안내판에서는 결국은 현재 벽골제에 대해서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제 벽골제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안내판, 신안내판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적지 뭐 이런 데를 다 다녀봤어도 굉장히 잘 만든 안내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되는 구역이 어디인지도 사적선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중요한 요소들이죠. 엘리먼트들이 잘 표현되어 있고, 현재는 여기다. 이거 장생가 앞에 안내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뢰도가 높은 게 수여거의 존재를 드러내면서도 아직까지는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일 뿐이다 라고 해서, 물론 발굴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정 수여거라고 해서 현재 상황과 보호해야 될 곳이 어디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는지까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모범적인 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김제벽골제의 현장 안내판들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한 두 가지 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는 지금 현재 중심거에 있는 안내판입니다. 중심거 발굴지가 있고 그 앞에 안내판이 있으면서 어떤 발굴을 했다,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안내판을 쓰고요. 저는 여기를 처음 갔을 때 그 안내판 옆에 구획되어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역에서 발굴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갔던 분에게 여쭤보니까 한 이 부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굴 유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유구를 모두 다 옮겨서 실내에서 보여준다든가 현장에서 노출을 한다든가. 근데 노출 전지는 아시다시피 그 보존 관리는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노출을 하자니 훼손이 될 것 같고, 유리를 덮자니 그 습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또 유리를 덮어서 관리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굉장히 힘든 건데, 저는 이 중심거를 보면서 아주 간단하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땅속 유구를 훼손하지 않고 잘 덮어두었습니다. 이건 보존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역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 구획선만 제대로 여기에다 딱 표시만 해줘도 이걸 보러 오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여기가 있었구나라고 느낍니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노력, 그 다음에 발굴진의 노력, 그 다음에 이걸 지키고자 하는 김제시 모두의 노력과 함께 직접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대중들이 와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 반대로 어떤 활용이라든가 해설이라든가 해석을 할 때 대단한 예산의 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거 하나 속에서도 우리는 대중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내판에 있어서는 그 수량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질한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동질한 유산 같은 경우는 안내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고, 작다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면 각각의 안내판이 나가야 되는 거겠죠. 다만 안내판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와서 현장에서 느꼈던 걸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왔고, 이쪽 장생거 중심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쪽은 이제 펜스 안에 들어가 있고 중심거를 가려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도로가 있어가지고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왔을 때 경장거는 갔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와서 제가 직접 경장거를 찾아가려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어디에도 안내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짬뽕을 먹고 그 다음에 올라오는 길에 여기에 벽골제 문화재라고 적혀 있어서 아, 저기로 들어가면 장생거인가 보다, 아니 정경자인가 보다 라고 들어갔죠.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둘러봐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아, 이건 내가 봤던 거구나.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본 사람은 알죠. 근데 애써 시간을 내서 김제 벽골제를 뭐 교육적 목적이든 간에 아니면 문화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왔다 하는 분들이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 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게 하는 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현장에 하나의 박물관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은 제가 이렇게 몇 번을 와서 봐도 전시 구성도 너무 좋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적 가치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알리고 발굴, 전시, 연구, 보존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은 현재 4개의 상설 전시실과 하나의 기획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고 김제 벽골제의 현장 박물관으로서 기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주로 제3전시실인 벽골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전시실 제목부터 봤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라고 느꼈습니다. 흔히 벽골제 하는데 와서 보면은 결국은 재현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리고자 노력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 동아시아와 벽골제라고 해서 동북아 같은 문화권 내에서 차지한 벽골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면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벽골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까지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시공간적으로 종합적 총체적인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벽골제가 중수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 전시물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지금 이 모양만 남아있지만 저수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GIS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지금은 제방만 있지만 저수지 기능이 충분히 있었구나라고 대중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김제 벽골제 곳곳에 활용한 안내판이 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물관 3전시실에 보면은 벽골제와 수신용이라고 하는 패널을 통해서 박물관을 먼저 보고 나가신 분들은 왜 벽골제에 용이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이해하실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례가 마지막 패널인 전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박물관 입구에 단야루하고 단야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게 왜 있는지는 모르죠. 이 박물관을 보지 않으면. 이게 바로 현장 박물관이 해석하고 해설하는, 특히 해설에 있어서 최고봉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발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중요한 발굴 성과는 이런 게 있다라고 아주 잘 패널이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 김제 벽골제가 세계 관계시설물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어떤 가치에 대한 자랑스러움 이런 것까지 아주 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바라봤을 때 저는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을 통해서만이라도 지금 김제 벽골제의 해석과 해설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개선 방안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위치입니다. 김제 벽골제의 박물관이 여기에 들어선 이유는 김제 벽골제의 역사적 사실을 가장 명시적으로 알리고 있는 중수비가 있고 그다음에 고고학적 발굴 성과인 장생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발굴이 아마 건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 박물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온 날이 마침 초봄이라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땡볕인 여름이었으면 매표소가 여기입니다. 매표소에서 박물관까지 갈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 매표소에서 나와서 벽골제를 가서 봤는데 떨렁 제방만 있고 용은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고 아무리 훌륭한 콘텐츠가 있어도 이걸 보지 못하면 접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과 해설의 인프라에 있어서는 관람 접근,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관람 동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관람 동선 바꾸려면 당연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표소 하나 더 두게 되면 인건비 들어갈 것이고 유지비 들어갈 것이고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소프트한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벽걸제 농경문화박물관에서 느꼈던 가장 큰 점, 이 점은 용수로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벽걸제에 제가 뭐 대학 때부터 계속 오고 있는데 여기 올 때마다 질문을 받습니다. 반드시 옆에 분들에게. 저수지 어디 있어요? 알고 오면은 저수지 이런 상황이란 걸 알지만 여길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어떤 해설을 통해서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용수로는 분명히 철거 문제까지도 얘기를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김제 벽골제를 이루고 있는 1요소고 이거에 대한 대중의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유산에 대한 이해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연구 용역이 정말로 중요한 게 100년 이상을 존치했던 이 벽골제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과거인 그것을 가장 전면적으로 연구한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용수로에 대한 이해가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는 계속 현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첩성, 다양성, 그럼 다 적어야 되니? 다 봐야 되니?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석과 해설은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하나의 주류로는 이어지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마치 지금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것처럼 용수로 자체에 대해서 연구, 해석의 시작은 연구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바로 건너뛰는 것, 그 다음에 어느 하나의 시대, 어느 하나의 존재, 어느 하나의 요소에만 집중하지 않고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시대를 넓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해석 관점에서 김제 벽골제 용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석과 해설은 가장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련 관계자, 관계 당사자, 스테이크홀더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학문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분야가 다 같이 참여하는가. 그리고 김제 벽골제인데 김제 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관계는 모두가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시기로 대표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다양성을 얼마만큼 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김제 벽골제 용수로가 유산 가치에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해석이 지금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 또 그거에 대해서 대중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설이 완전히 충분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경희 선생님 감사합니다.